요즘 뉴스 보면 한국 부동산 부채 문제 거의 다 해결된 것처럼 들리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헤드라인 뒤에는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부실을 정리하고 있다는데 정말 모든 게 순조로운 걸까요? 오늘 공식 발표 뒤에 교묘하게 가려진 숫자들의 진짜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거대한 퍼즐을 제대로 맞추려면요. 제일 중요한 조각 몇 개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바로 이 부동산 PF라는 게임이 도대체 뭐고 여기서 뛰는 핵심 선수들이 누구인지 말이죠. 이건 우리가 칩 살 때 받는 그런 평범한 대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파트 단지나 큰 빌딩 하나를 짓기 위해서 그 프로젝트의 미래 성공 가능성 하나만 보고 수천억 원에 빌리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모든 걸 건 한판 승부 같은 거죠. 그리고 바로 이 고위험, 고수익 게임에 뛰어든 주체가 바로 캐피탈사들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정말 엄청난 돈을 벌었죠. 하지만 이제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그때의 수익이 고스란히 거대한 폭탄이 돼서 돌아온 겁니다. 결국 2022년 우려했던 일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멈춰서고 빌려준 돈은 부실 덩어리가 된 거죠.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연착륙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정부 계획 겉으로 보기엔 아주 체계적입니다. 2022년부터 실태조사를 하고 단계적으로 평가 기준을 깐깐하게 바꾸고 2025년엔 아예 부실 사업장을 빨리 팔 수 있는 플랫폼까지 만들었죠. 뭐랄까 모든 게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마침내 정부가 자신 있게 내놓은 성과가 바로 이 숫자 50%입니다. 문제 사업장의 절반을 깨끗하게 정리했다는 거죠. 와, 이 숫자만 보면 이제 한숨 돌려도 될 것 같잖아요. 위기가 거의 끝난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문제 대출의 절반이 정말로 해결됐다면 돈을 빌려준 캐피탈사들의 재무 상태는 당연히 좋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공식 발표와 현실 사이에 아주 큰 균열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연체율, 그러니까 제때 돈을 갚지 못하는 대출 비율이 오히려 껑충 뛰었습니다. 부실을 절반이나 정리했다면서 돈 못 갚는 대출은 왜 더 늘어난 걸까요? 뭔가 앞뒤가 안 맞죠. 이 상황을 비유하자면 딱 이렇습니다. 막 어질러진 방을 치운다고 하면서 온갖 잡동사니를 그냥 안 보이는 옷장 안에 다 쑤셔 넣은 거예요. 당장 방은 깨끗해 보이죠? 하지만 그 난장판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바로 이 표가 그 옷장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부실을 정리한 방법들을 한번 보세요. 가장 비중이 큰 매각이나 일반 담보대출 전환 옆에 뭐라고 쓰여 있죠? 네, 리스크 잔존. 한마디로 위험은 그대로인데 겉에 붙은 이름표만 바꿔치기 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리스크를 숨기는 수법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실 채권을 펀드에 팔아요. 그래놓고 그 펀드 지분을 자기가 다시 사는 겁니다.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위험을 옮긴 거죠. 둘째, 그냥 위험한 PF 대출을 일반 부동산 대출이라고 이름만 바꿔버립니다. 감쪽 같죠? 신용평가사 보고서에서도 정확히 지적합니다. 이건 그냥 만기 연장, 그러니까 시간 벌기일 뿐이라고요. 한마디로 폭탄 돌리기를 하면서 언젠가 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기만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기존의 리스크를 이렇게 교묘하게 숨기는 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지금 수면 아래에서는 새로운 먹구름이 아주 빠르게 몰려오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1년 안에 새로 터질 부실 대출 규모가 무려 5천억 원에 달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애써 정리했다고 발표한 성과를 상당 부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심지어 지금 정상 딱지가 붙어있는 대출들조차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뜯어보면 거의 3분의 1이 이미 위험하다고 알려진 지방주택이나 물류센터 같은 데 몰려있거든요. 언제든 부실로 돌아설 수 있는 말 그대로 시한폭탄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볼 때 최종 성적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아슬아슬한 폭탄 돌리기의 끝에서 과연 누가 가장 큰 위험을 떠안게 될까요? 다행히 모든 회사가 똑같이 위험한 건 아닙니다. 덩치가 큰 대부분의 캐피탈사들은 아직 버틸 체력이 좀 남아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상대적으로 재무 구조가 약한 일부 BBB 등급 회사들입니다.
이들은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 있는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옷장 속에 쑤셔넣은 그 부실들이 과연 조용히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결국 문을 박차고 나와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인가?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핵심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상황, 과연 진정한 회복일까요? 아니면 그저 리스크를 감추기 위한 교묘한 회계 기술의 향연일 뿐일까요?